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갑질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앞서 보신 대로 기업 대표의 소위 갑질 논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예. 이번에는 이제 모 제약회사 회장이 자신의 차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이제 폭언을 했다고 해서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둘만이 있는 그 행동이라서 전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데,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 폭언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 운전기사가 결국 몰래 녹취를 해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회장은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니까 이제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고, 그리고 갑질 논란은 이제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싸늘하다는 거는 이거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지속 내지는 상습적으로 갑질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분을 사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녹취 파일,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폭언의 수위가 외부에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되는 건 이제 이번 운전기사 말고도 그 전직 운전기사에게도 이런 폭언, 갑질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습적인 폭언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경찰에서 결국 내사 단계에서 전직 운전기사도 불렀고 참고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돼서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법적 제재가 있고, 나아가서는 비법적이지만 더 중한 제재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제재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 제재는 폭언이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있었으면은 결국은 공연성은 없기 때문에 이제 모욕죄가 성립되고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그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니까 이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요. 또 폭언에서 나아가서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가 되고 폭행으로 인해서 다쳤다 그러면 폭행치상죄로도 처벌받습니다. 또 민사적으로는 모욕이라든지 또는 명예훼손, 폭행 이런 것들은 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 치료비가 있으면 치료비도 줘야 되고, 입원했으면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뭐 입원비,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벌지 못했던 일시소득도 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죠. 결국은 이 회사는 그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식가가 막 떨어지고 회사 이미지가 결국은 자꾸 저하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강제 퇴직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인데 거기서 불명예 강제 퇴직되는 이런 그 사회적으로 그런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한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책임도 부담하게 되죠. 네, 종류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기업 대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이번에 유독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자 업체나 또는 뭐 치킨 업체 대표가 결국은 직원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역시 갑질 논란으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의 회장의 경우에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가맹점들, 그 중소, 그 상인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문제되니까 이 결국은 이제 인테리어비라든지 식재료비들 부당하게 부풀려서 결국은 그 가맹점한테 떠넘긴 게 아닌가 해서 가맹점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갑질 논란이 과거에도 왜 없었겠어요, 갑질이. 그런데 과거에는 참고 견뎠는데 지금의 직원들은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참지 않고 또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을 하니까 증거 확보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일들이 요즘에 갑자기 많이 생긴 것 같지만 과거에 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다고 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 갑질 논란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봉건적인 신분 사회가 근대적인 시민 사회로 바뀌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게 이제 사회적 네. 변화를 나타내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였었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사회적 계약 관계가 자유로운 그 개인 간의 주체, 법적 주체들의 평등한 주체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갑질 논란의 경우에는 아직도 회장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구시대적 유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 가지고 이 대등한 계약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들은 봉건 사회의 죽음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현대 사회, 시민 사회에서는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결국은 이제 오너의 기업가 정신이 이제 문제인데 오너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윤리적인 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내 회사다. 그리고 내가 법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죠. 예. 특히 개인이 일군 회사라도 이게 사실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궈진 회사죠.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네. 자기 소유라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너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너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하는 사람이다. 예.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리고 회사 직원들도 부하 직원이라고만 보지 않고 일을 함께 하는 동역자다. 예. 이런 인식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는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시키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정근제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갑질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가치, 또 태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마음,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직위라든지 뭐 어떤 힘, 권력, 재산 이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너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때로는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회사원 입장에서는 또 그 오너를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때 이 상생의 문화 내지는 상생의 기업 문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느 기업의 경우에는 고객만큼 직원을 더 그만큼 중시한다. 네.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면 직원들도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한테 대하는 그 서비스 정신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결국 소비자들도 그 기업 제품을 많이 선호하게 돼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귀여기고 가치를 귀여기는 회사가 잘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오너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사회 환경이나 기업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제왕적 구시대적 기업 운영 탈피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현대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리고 SNS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또 발달돼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상의 그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고 전파 범위는 세계적입니다. 네. 예전에는 갑질 논란이 있어도 이게 한국 전체에 퍼져나가는데 뭐 오래 걸렸고 뭐 몇 달씩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이게 퍼지는데 오전에 올리면 벌써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문제가 돼서 확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회장에 대한 일탈 행동은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기업이 도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회장들의 제왕적 일탈 행동이 기업을 도태시킬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갑을 사회는 이 나라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주나 노동자가 서로가 발전하는 관계로서 만들어가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